네,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단독 정상회담 끝나고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연구위원,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자리 함께하셨고요. 그리고 동시통역을 위해서 국제부 조시연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역사적인 회담 앞두고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김주환 기자가 성조기와 이 인공기가 나란히 배치될까 이 부분이 큰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네. 오늘 들어 입장하는 장면부터 이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저 부분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고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의 가장 대외적으로 최대 수건 사업 하나가 미국과 수교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수십 년 동안 했었는데 인공기를 걸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과정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정상국가로서 상대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중차대하고요. 단순히 하나만 걸린 것이 아니고 무려 12개, 6개 배열도 똑같이 해서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양 정상이 입장할 때도 거의 양쪽 좌우에서 이렇게 나서 거의 동시에 했고 예. 지금 의전상에 봐도 거의 그 동렬로 놓고 배열을 했다라는 것이 출발은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에서 출발을 먼저 했습니다만은 도착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했죠. 사실 결과론적으로 못하면 거의 균등하게 의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예. 김정은 위원장 역시 상대적으로 동양인이니까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려다보지 않고 이렇게 같은 눈높이에서 악수를 했고 역설적으로 한 35세 정도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전상 안내를 하는 굉장히 우리가 우려했던 뭐 공격적 악수를 할 것이냐 어깨에 손을 올릴 것이냐 이런 좀 국제 규범상 궤에 벗어나는 행태는 현재는 전혀 안 나타나고 상대를 해서 그 중에서도 앞권은 역시 인공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북한 주민들한테 굉장히 할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저희가 설명한 그 배경 앞에서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이제 역사에 기록될 장면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전문가 의견 묻고 싶습니다. 이 국기라는 것은 그 국가를 상징하고 현재 또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이런 6개의 이 국가상 국기 앞에 양 정상이 만났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양 정상이 상호 체제의 존중. 예. 그런 선상에서 이번 이 정상에 임하는 자세 아니겠냐. 또 그리고 이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앞에서 이렇게 악수를 했다.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출발은 무겁게 했다. 다시 말해가지고 악수 이외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데 네. 굳게 악수했다. 이것은 뭐냐면은 무겁게는 출발했지만도 무겁게, 예. 나중에 헤어질 때는 가볍게 헤어지는 다시 말해서 포옹 이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의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이런 순간들을 오전에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인배 위원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저 국기 배치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입장을 해서 악수를 어떻게 하고 또 눈높이는 어떻게 할지 이게 사전에 다 조율이 되는 거죠. 분명히 사전에 조율되어야 했고요. 잘 조율된 연출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제 싱가포르 도착하고 나서 어제 아침에 신문들이 이렇게 노동신문을 보면 두 편에 걸쳐서 이 싱가포르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들을 쭉 다 실어놓지 않았습니까? 예. 6면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자주성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성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자주성을 지키는 국가에 대해서는 가슴을 열고 어느 국가든지 포용하겠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었는데요. 이번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의 으로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 만남의 핵심 코드는 아마 자주성이라는 코드로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해석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국기를 놓은 국기를 다 그렇게
배열을 해놓은 거나 서로 같이 동료 입장에서 악수하는 것 등등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를 그 자주성이라는 코드로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금 재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번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만남을 보면 대단히 절제된 의전들을 서로 지켜내고 있다. 시간도 압축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절제된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 정상회담입니다. 그 로봇들의 만남이 아닙니다. 사람의 만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처음에는 악수만 하고 위로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그 신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또 지금 이제 세계 지원 국가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 키가 작은 김정일 위원장도 위로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연출은 없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악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 속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팔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북한에서는 사실 최고 졸업인데 이런 장면을 볼 때도 이렇게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악력이랄까 예. 또 혹시나 뭐 어깨 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예상은 했을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친근감의 표시다. 이것은 존엄에 대한 무시가 아니고 친근감의 표시다. 이렇게 아주 뭐 통 크게 받아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오늘 예. 회담에 임할 때 어떤 의상을 하고 나올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복을 입고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빨간색 넥타이를 오늘 하고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그 유세 현장에서부터 또 그 당선된 이후로도 많은 그 외교 무대에서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공화당의 색깔이 공화당의 예. 컬러가 예. 빨간색이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공화당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빨간색을 착용한 게 또 북한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기도 해서 양쪽을 고려한 그런 의상이지 않았을까, 넥타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아, 신년사를 보면 예. 신년사 때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양복을 입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는 이렇게 핵심 메시지는 한국과 미국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대화, 국면 전환 그 메시지였기 때문에 매우 정상 국가로서 이미지를 보여서 그렇게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중시했기 때문에 양복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이미지 예.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본다면 인민복, 고유 예. 북한 고유의 근무복을 예. 입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예.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 그야말로 노동신문에 계속 나왔던 세계 불세출의 영웅의 이미지,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이미지를 예. 실기 예. 위해서는 그 대내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민복이 주요했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사실 인민복은 1972년 미중 정상회담 할 때 마오쩌둥이 인민복을 입고 닉슨 대통령을 만났고요. 중국의 실력자인 등소평의 생자는 70년대 중반 뉴욕 유엔 본부 갈 때도 그렇고 유럽을 방문할 때 다 인민복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권에서 갖는 이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옷에 갖는 상징성은 그냥 편하다 이거 갖는 것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성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결과를 듣기 전까지는 두 정상이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뭐 이야기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 기자, 일단 그 회담에 앞서서 네. 뭐 김정은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잠깐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모두 발언부터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리는 오늘 훌륭한 그 좋은 대화를 나눌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또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 그동안의 그런 언행을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형용사들 뭐 굿, 그레이트 예. 이런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트레멘더스 석세스를 예. 거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예. 또 오늘 이 자리에 조금 함께 더 강조한 거죠? 네, 예. 훨씬 더 강조를 한 것으로 보고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스럽다, 영광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북미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는 terrific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역시 긍정의 표현이 담긴 예. 그런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덧붙여서 우리는 아주 큰 문제, 아주 큰 딜레마를 함께 협력해서 해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단독
회담 직후에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의 그 소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짧은 소감을 밝혔는데요. 역시 매우 좋았다. 그리고 김 위원장과 훌륭한 관계, 여기서는 엑설런트라고 또 예.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런 관계를 맺고 좋은 있다. 형용사가 다 나오군요. 좋은 예. 형용사들을 두루 사용해서 예. 지금 긍정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인- 지금 암시를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합의문이 나올지 또 합의문이 나오게 되면 어떤 뭐 구체적으로 예.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단독 회담 직후의 그 첫 평가까지를 보면은 어쨌든 긍정적인 분위기로 현재로서는 해석을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발언을 보면은 지금까지 쉬운 길이 아니었다. 발목을 잡은 과거들이 있었고 또 뭐 그릇된 관행들이 눈과 귀를 가렸지만은 네.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 이 얘기 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That's true. 그러면서 엄지척 딱 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랬지 않습니까? 25년 동안의 그 대북 북핵 정책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좀 잘못됐다라는 뉘앙스로 나는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전임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좀 강조했다고 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동안에 20세기 들어서 전쟁이라는 것이 인류의 전쟁은 오해에서 많이 비롯됐는데 예. 사실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걸어뛰고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가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1995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을 때 잘못된 과거와 잘한 과거를 했는데 잘한 과거만 언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양측의 평화를 조성하는 데 크나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데 굳이 지나간 거를 나쁜 일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 데스투르에 다 함축이 됐고 그다음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을 보면은 평소에도 좀 동의한다고 할 때 악수를 먼저 권하지 않습니까? 네. 앉아서도 계속 악수를 권하고 이런 부분이 의견 일단, 일치가 되는 것 같으면 이제 먼저 손을 내밀는 이 거죠. 오늘 어쨌든 이 세계적인 만남이 출발은 좋아야 되고 양 정상에서도 어긋나면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예.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좋은 면을 많이 강조하려고 좋은 얘기를 해서 굳이 좋은 얘기를 해서 뭐 서로가 그 나쁜 얘기를 해서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자, 지금 이 지금 현장 화면이 좀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카펠라 호텔의 모습인데요. 조금 그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지금 생중계로 연결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확대 회담이 거의 종료 시점이 돼가기 예,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 오찬이 시작될 시간인데요. 예. 아직 지금 뭐 화면상으로는 큰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이곳에서 이 문이라든지 관련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뭐 현장에서 들어오는 어떤 속보라던가 아니면 발언들이 있으면 다시 정리해서 사실 전해드리도록 오찬장의 하겠습니다. 테이블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냐하면 원형으로 할지 우리가 전통적 의미에서 직사각형 테이블에서 마주보고를 할지 원형으로 한다라면은 우리 앞서 왕선택 기자가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화학적 결합을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이 껄끄럽다고 여겼던 존 볼튼 옆에 예를 들면 뭐 그 김영철 부위원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 그 부분이 전달하는 되는데. 의미가 그렇죠. 예. 그 전달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다라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그 나왔던 그 이야기들 두 정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께서 보실 때 나왔던 그 단어들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이제 조소영 기자님 잘 말씀했는데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이거 할 때 뭐 이 잘 될 것이다. 대화 잘 될 것이다. 이런 상당히 긍정론을 펼쳤잖아요. 이 회담 이전에 우리 한번 되돌아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1분 만에 다 이 파기된다. 예. 네. 또 그리고 혹시 회담이 안 되면 자리에 벅차고 나갈 것이다. 그러네요. 일단 파악은 이런 잘된 이야기를 모양이네요. 전혀 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지 예. 아니면은 그 이전에 그런 대화 이야기했던 것은 일종의 국내용 마지막까지 되고 압박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우리란 표현을 좀 제가 좀 그 표현을 가지만도 일단 그 예. 김정은 예. 위원장의 이런 그 발언을 보면은 가장 중심 두 가지 핵심 아닙니까? 예, 지금 예, 소식이 들어왔네요. 확대 정상회담이 종료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정된 시각에 거의 맞춰서 움직이고 있군요. 그리고 업무 오찬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12시 반 정도에 확대 정상회담이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네. 예정대로 지금 확대 정상회담은 종료됐고 이제 곧 업무 오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발목론, 그다음 이제 극복론 두 가지를 강조했잖아요. 발목론에는 뭐냐면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분단과 한국 전쟁이겠죠. 이것에 의해 가지고 불신이 상당히 깊었다. 그래서 이번 그 양 정상은 이러한 그 불신, 적대와 대립의 조미관계 끝장내고 새로운 역사, 이정표를 서자. 예.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예. 이거 보고 그 속에는 결국은 뭐냐니까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 보장,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담겨 있는 대목들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시간 현재 업무 오찬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좀 더 늦춰지지 않고 빨리빨리 지금 현장 상황이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오전 상황을 봐서도 굉장히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도 이제 타임테이블대로 거의 크게 어긋나지 않고 한 5분 차로 오찬이 시작됐으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 업무 오찬의 종료 시간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업무 오찬이라는 성격이 아직까지 합의할 부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또 식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또 이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화기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하면 두 정상이 함께 뭐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야외 장면, 어떤 야외 장면이 또 펼쳐질지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식사 시간 이후에 지금 예정돼 있는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시간 그 사이 좀 빈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시간을 속에 있겠죠. 오전 단위는 백악관이 발표할 때 오전 단위는 굉장히 틈틈하게 뭐 일정이 있다 발표를 했는데 네네. 지금 업무 오찬 이후로 우리 시각으로 17시죠. 5시에 기자회견 사실 공백인데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양 정상이 좀 더 굉장히 재량껏 이렇게 늘려서 더 이야기를 나눌지 우리가 오전에 현지에서 계속 보도를 했던 호텔 앞이 백사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니까 두 정상이 산책을 하면서 어떤 예. 국제사회의 모습을 네. 보여줄지. 예, 지금 예, 확대 그렇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에 예. 지금 오찬을 위해서 업무 오찬 예. 그 장소로 이동하는 지금 그렇습니다. 모습들이 지금 확대 현장화면에 들어오고 회담에 참여했던 사람들 외에 예. 그 각국의 스텝이라고 음. 표현을 하겠습니다. 각국의 스텝들이 지금 이동하는 모습. 조금 전에 그 최선희 부상이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보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최선희 성김 양측 실무대표는 예. 오찬에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찬에 배석을 한 뒤에 합의문 발표 직전까지도 최종 조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시간이 많이 빈 게 공백이 있는 게 예. 최종적으로 양측이 좀 조율할 부분이 이견을 좁힐 부분이 남아 있을 경우에 양측 실무대표가 예. 또 다시 한번 이 막판 최종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성김대사, 최선희 부상 뭐 그렇다면은 점심을 먹어도 이게 참 먹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상태로 오늘 뭐 업무 오찬에 참석할 것 같긴 한데요. 자, 오늘 뭐 확대 회담 배석자를 보면은 김영철 통전부장 그리고 북한 측에서 리수용 부위원장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존 볼턴 국가안보부 장관 다 들어갔는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이 전에 그 확대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에 화면에서 이렇게 쭉 앉은 그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서로의 카운터파트 저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달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북측에서는 이제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김영철 하면 이제 지금까지 이런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일선의 수장이었죠. 카운터파트는 폼페이오 지금 신임장관 될 수 있겠죠. 예.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북측에서는 이수용 당 국제부장입니다. 물론 당 부위원장도 맡고 있지만도 이 북한에서 당 국제부장이라는 것은 주로 당대당의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 전력이랄까, 과거 경력 상당히 화려한 사람입니다. 예. 이철이라는 이런 이 스위스 대사 이름하는데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베른학교 다닐 때 그 당시 스위스에서 대사를 역할하는 사람이죠. 예. 김정은 위원장 이 시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측근 중의 측근으로 행세라보다도 활동한 사람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카운터파트가 아마 이 미국 지역에서는 존 볼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예.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 지금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이용호 외상의 복장. 이건 뭐냐면 앞으로 북미 간의 정상의 합의서 나오면은 네. 그 합의서에 대한 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최일선에 날설 사람이 아니겠냐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리 배치상으로는 존 볼턴 앞에 리용호가 앉았습니다 오늘. 그렇죠. 예. 뭐 어떻든 간 지금은 이제 직책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이용호 외상이 사실 보면 북한에 있어서 김영철보다도 이용호 외상이 이렇게 그 북미 간 실무회담이나 이걸 다 이끌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뭐냐면 남북미 모두가 연출에 있어서는 정보 수장이 이게 예. 출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이런 정보 담당하는 사람이 하지 않겠냐. 그러나 앞으로 북미 정상을 합의서 이게 나오면 예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아마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는 폼페이오, 예. 지금 이제 북측에서는 아마 이용호 예. 외상이 핵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까. 예.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임배 의원님, 그 지금 핵심 멤버들 확대 해선 멤버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핵심이었던 비핵화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 추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으로 뭐 생각을 해볼 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이 멤버 자체 가지고 특별히 저는 내용을 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 미국 측에서 보면은 일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존 켈리 비서실장, 그리고 폼페이오 외교장관, 존 볼턴 그 NSC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부는 안보실장인데,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하는 대통령의 업무, 의전, 총괄해서 다 움직여야 되는 게 존 볼턴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존 볼턴이 북한에 좀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존 볼턴이 뭐 빠질 계제는 아니었고, 반면에 또 이쪽에 보면은 특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이제 이수용 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예. 이수용 같은 건 사실은 그 북한 핵 문제도 잘 그렇게 관여한 적이 없는 예. 사람이고 직접적으로 외교 실무를 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스위스에서 그 이철이라는 이름으로 대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예. 금고직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뭐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같이 왔다는 게 조금 어떤 역할일지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아마 이용호 외무상이 뭐 이제 북미 간의 라인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역할이 되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그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존 켈리 비서실장이 왜 저 자리에 왔냐라고 이런 의문점을 던져볼 수 있죠. 백악관 비서실장이 왜 북핵 연설 그렇죠. 예. 할 수 있지? 이렇게 가져본다라면은 이수용 부위원장이 나왔다는 것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서실장 격으로 만났다라고 하면 대외의 문제. 우리가 김창선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국내용으로 이제 오직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동선 이런 부분에는 주안점을 뒀다라고 하면 대외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당 부위원장이고 외무상도 지낸 사람이고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모르지만 큰 틀에서 북한의 외교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존 켈리의 파트너로서 앉아 있을 개연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 배석을 봐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지금 뭐 이쪽에 이용호 우리 제일 좌측 화면에 이용호 외무상이 보이고 우측에는 존 켈리가 앉았고 그다음에 김영철 맞은편에 폼페이오가 앉았고 이런 상으로 그다음에 김주성 통역 다음에 반대편에는 이현희 통역국장이 앉았고 이런 네네. 형태로 봤을 때 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배석자들 말고도 지금 이제 업무 오찬에는 더 많은 이제 참석자들이 예. 있을 텐데요. 이외에 뭐 성김 아까 말씀하신 성김 대사도 그렇고 최선희 외무상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노광철 북한 그 인민무력사인가요? 예. 노광철이라는 좀 주목되는 인물이 인물이 그렇죠. 왜 처음에 왔는데 일본론에서는 뭐 김수길 총정치국장이라고 해서 예, 노광철이라는 물론 있었죠. 예. 많이 드러났는데 최근에 이제 인민무력사 우리로 말하면 국방장관 격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북한의 핵 개발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돈 문제부터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 과학자를 하는 이 제2경제위원회라고 하는데 그쪽에 책임자도 지낸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야기가 나올 때 비핵화의 이제 방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제가 나올 때 사실 그 업무를 북측에서는 제일 많이 아는 인사죠. 예. 그러니까 옆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를 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설명을 하는데 핵심을 빼놓고 설명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못 알아들으면은 존 볼턴이 나름대로 북한 지금 오늘 미측 인사에서는 북핵의 이 역사를 히스토리를 꿰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대응하는 이
실질적인 기술적이거나 무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짚어볼 수 있는 것이죠. 백악관 보도에 의하면 예. 그 오찬 때만 조인하는 인물로 지금 미국에서는 포틴저라는 인물을 다시 그 예. 특별하게 그 예. 거론을 했더라고요. 예. 뭐 매슈 아시다시피 포틴저. 예, 예. 포틴저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 강성 쪽에 좀 가까운 뭐 최근에 원래는 협상론자였다가 예. 최근 사항들 그 미국 북한의 핵실험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 보면서 무력 사용까지를 그 지지했던 그런 인물과 사실 좀 강성적으로 돌았던 그런 인물인데요. 네네. 그런 인물이 이제 오찬께만 다시 합류가 되게 그것만 이렇게 따로 원래 있었던 수행위원을 빼놓고 따로 합류한다고 백악관에서 보고를 했어요. 예. 그것도 좀 주목해 볼 부분이다. 뭐 예. 볼턴 가는 거는 강성 인물이어서 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 업무적으로 가지만 포텐즈도 포함되는 거라서 조금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